네, 잔멸거진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토란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상반기 공채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상반기 공채 결산 베스트 5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올해 상반기 공채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뭐 다이나믹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상반기 공채 결산을 하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눈이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또 생생한 이야기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작년과는 상반기 공채가 어떻게 다르더라 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나요? 우리 수찬 군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작년에 비해서 좀 스펙초월이라든가 이런 식의 전형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현대자동차 계열의 경우 이번에 문과 계열을 원래 그 정시 모집에서 이제 상시 모집으로 바꿔가지고 네. 문과의 취업문이 좀 더 좁아진 게 아마 맞아요.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의진 군이 느끼기엔 어때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뜨고 있는 기업들도 다 비슷하고 또 기업에서 보고 있는 스펙들도 크게 달라진 걸 잘 모르겠어서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제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졌다는 게 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 씁쓸해집니다. 네. 네, 두 분 전문가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홍생캐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저는 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두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턴 비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권도 그렇고 이번에 포스코도 그렇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인턴 채용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가 좀 다각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사라든가 한자라든가 또 PT 면접이라든가 사전 PT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인턴이 늘어난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할 게 많아졌다. 뭐 그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큼 분명하고 이시안 대표님은 좀 어떤 특징이 두드러졌나요? 네, 저는 형태와 내용적인 면에서 네. 내용적인 면에서는 제가 적성 검사를 주로 가르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슷한 문제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됐었는데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했다가 지금 이번부터는 자기가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도 분명해지고 다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어려워졌다. 이게 내용적인 변화고 좀 형태적인 면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들이 뭐 1000명, 올해는 1000명 채용해. 그러면 꼭 상반기 땐 400명, 하반기 땐 600명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 상반기 때 600명 해주면 좋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정규 채용 있었다가 이번에 인턴으로만 좀 채용을 하고 그래서 일단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채용문 그 들어가는 그 인원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우리 예. 전문가분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느끼는 다른 점들을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반기 공채 결산 베스트 5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공채의 특징들을 저희가 정리해 본 겁니다. 베스트 5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자, 24명 중에 1명. 글쎄요, 24명 중에 1명, 이게 무슨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조금 네. 함축적인 것 같은데요. 풀어서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 한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뭐 네. 항상 나오는 이 무렵에 항상 나오는 조사거든요. 상반기 공채 서류 전형 결산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상반기 공채 서류 전형 평균 경쟁률이 1대 24라는 거죠. 24대 1이요. 예. 예.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보통 10배수 정도를 합격시킨다라고 했을 때 정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40대 1 최종으로 하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게 중복이나 이런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대 1에서 100대 1은 우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아, 경쟁률이 좀 어마어마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실제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나요? 수찬 군 어때요? 네, 저는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것저것 많이 쓰지는 못했고요. 6곳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봐서 네. 좀 많이 공부해서 쓰는 타입이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6곳 6곳 정도. 정도. 네. 의진 군은요? 저도 아직 배가 덜 고팠는지 그렇게 많이 지원은 못했는데요. 예. 좀 좋은 기업에 집중하고 싶었던 이유긴 한데 저는 한 20곳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곳. 네, 그런데 제 주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제 2배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와, 40곳 정도. 그렇군요. 예. 어찌됐건 뭐 경쟁률이 24대 1이었다면은 예.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 어떤 사람들이 합격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준들을 두고 평가를 하나요? 예, 그 같은 설문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일단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하겠다라고 한 1위 항목은
요즘에 이제 이번 연도의 대세라고 할 수 있죠. 직무 관련 경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스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직무 경험이 없다면 일단은 조금 마이너스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직무 경험이 채용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네요.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무슨 스토리, 재밌는 스토리, 에피소드 이런 게 굉장히 구직자들이 작년에는 되게 헤맸었거든요. 네.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인지 기업들에선 그럼 됐고 그럼 재밌는 얘기 그만 써오고 그 스토리라는 건 직무 관련 경험이다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토리라는 게 결국 직무를 쌓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그 가운데 어떤 과정을 얘기하라는 거구나를 이번 연도에 알게 됐기 때문에 직무 관련 경험이 굉장히 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직무 관련 경험 이제 말은 쉽지만 의외로 쌓아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고충들을 느끼나요? 어때요, 수창군? 사실 직무 경험이라는 게 학생으로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뭐 인턴이라는 것 말고는 별로 없는데 그쵸. 인턴 기간이 워낙 좀 짧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도 한정돼 있고 약간 잔심부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의진군 같은 경우에는 네, 어때요? 저도 일단 직무 경험 그런 게 자체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인턴 같은 것도 좀 뽑아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야속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쌤? 결국 제가 뭐 항상 직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자소서에 적어야 될 내용이 한 세 덩어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업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적거나 인성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적게 되면 현실적으로 다들 비스무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직무가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온 지금 패널 분들은 이제 문과생들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데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된 경험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진행하는 학업 관련해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2학기하고 내년 2월 정도를 졸업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졸업 논문 과제라든가 남아있는 학습 이력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장에서 어필할 수 있게 좀 가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도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직무 관련 경험에 정말 핵심적인 제일 좋은 건 인턴이거든요. 근데 인턴이 왜 적게 느껴지느냐? 좋은 데만 가려고 해서 그렇죠. 어차피 정규도 아니고 인턴 가는데 CJ는 가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 중소기업 것인 경우에서는 인턴. 근데 이제 대우가 좋지를 않아요. 뭐 심지어 무급에다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외국의 특채를 보면은 다 무급 인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도 휴렛패커드의 무급 인턴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직무 관련 경험을 어떤 쌓겠다라고 들어갔을 때는 실제로는 정말 직무 대기업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잘못하면 정말 잔심부름 위주의 일만 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직무 관련 경험에서는 좀 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레벨로 자기가 좀 낮추고 많이 찾아보면 좀 더 인턴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베스트 5 중에 이제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입니다. 면접 평균 5배수. 네. 자, 이것도 역시 숫자가 나온 거 보니까 경쟁률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 거죠? 예, 통상 뭐 이 시기 항상 발표되는 정보인데요. 네. 인크루트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98개 기업, 한 300개 정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면접 전형 결과 경쟁률이 평균 한 5대1 정도.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이 붙는다.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면접의 기회를 몇 번이나 얻었나요, 이번에? 네, 저는 이번 상반기의 경우 두 번 다행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6곳 지원해서 2번. 뭐 괜찮은 성적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진구는요? 저는 한 5번 정도 했는데요. 네. 4분의 1의 확률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저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도 이 하반기 때보다는 성공률이 좀 올라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래요. 일단 뭐 어찌됐든 여기 있는 우리 두 취업 준비생들은 일단 매력 발산할 기회를 얻었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면접에서 최종 입사를 결정짓게 했던 포인트,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예, 조사 이력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네. 면접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지원자들, 그러니까 명확한 입사 의지를 갖고 있는 유형이 한 46% 정도 됐고요. 두 번째로는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는 유형이 한 34%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16% 정도는 상황 대처를 잘하는 유형들로 뽑힐 수가 있었고요. 반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감점을 받는 그런 지원자들은 한 40% 정도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면접 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재성진이 아니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40% 정도가 요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동문서답형. 뭐라도 저는 말하려고 막. 동문서답이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디펜스를 많이 하다 보면 면접관의 의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7.4% 정도는 지나치게 캐주얼한 복장을 입는 자유분방형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항상 뭐 해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만 크게 벗어나는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됐건 면접 시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사실 우리 두 학생들은 거의 뭐 엘리트 취준생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면접 시에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 코칭을 좀 한번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먼저 이 대표님부터. 아, 이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우리 그 황수찬 학생을 먼저 비춰주시면 네. 그 외모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 외모가 아닌가요? 네. 그러면 약간 그 좋은 말로는 이렇게 유들유들하고 예. 나쁜 말로는 아주 능글맞은 스타일일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 네, 이런 예. 학생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유하잖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약간 잘못하면 좀 음흉한 우리 기업 말고 다른 기업도 분명히 했을 거고 그 가운데 이제 고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고 이 기업에 의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절박하지 않아도 보이거든요. 이 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절박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눈빛을 좀 더 또렷또렷 간절함. 여기 가고 싶다라고 막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의진군은 어떨까요? 의진군은 어떻게 보세요? 의진군은 얼핏 보면은 좀 뭐랄까 굉장히 바람둥이처럼 생겼는데 이런 친구들은 한 곳에 올인하면 또 굉장히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너무 막 돌진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좀 약간 유도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더 굉장히 사실 말을 시켜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친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수긍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홍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와 있는 두 분은 뭐 방송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실력은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는 방송 보는 분들이 좀 슬퍼할까 봐 좀 말씀을 드리는데 둘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합격률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붙는데 나만 떨어지나 뭐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오버스펙 때문에 떨어진 케이스도 빈번합니다. 이번에 삼성 그 협력사 계열사 그러니까 거기는 대기업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이제 구직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떨어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제 학생들 중에 거기 같은 학생 중에 굉장히 스펙이 좋고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들었던 질문은 야, 이 정도인데 너 우리 회사로 만족하겠어? 6개월 다니다가 다시 스타트 시험 본 다음에 삼성 도망가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해요. 그래서 아까 이시안 대표님도 그런 측면에서 조언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두 분은 나중에 면접장에서 그런 나의 진솔함,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매력 발산이 뭐 취약한 취준생들을 위한 또 조언까지 해주셨고요. 이시안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조언해 주실까요? 오늘 자꾸 외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이 두 학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합격률도 높고 그랬던 거는 잔매거진을 열심히 봐서 잔매거진에서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외모에서 한 가지 좀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아주 작은 소기업이죠. 근데 자기는 면접에서요. 뚱뚱한 사람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외모 차별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쓸고 힘든 일이 많은데 체력적으로 못 버틴다는 거죠. 자기도 그런 거 없이 했는데 경험치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좀 그 체격이 좀 되시는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건강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뛰고 절식하시고 해가지고 좀 빼는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그래도 면접이 좋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또 사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 절실하다는 것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자기 관리 하나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공채 결산 베스트 5 4위까지 알아봤고 이어서 3위도 알아볼게요. 3위 보여주시죠. 네, 3위는 롯데, 삼성, CJ입니다. 네. 깔끔하게 이제 기업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업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롯데, 삼성, CJ 하니까 무슨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스포츠 팀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데 상반기 공채 기업
기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그러니까 관심 기업 설정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기업입니다. 이 세 곳이. 롯데그룹 같은 경우 13.9%로 1위가 됐었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삼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네요. 네, 그 이유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러니까 정규와 인턴을 뽑아버렸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신입 공채한 다음에 경력사원, 학예 인턴십을 쭉 나눠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스펙추얼. 그래서 성별, 학연, 장애, 뭐 국적, 출신 기업 같은 차별 요소 완전히 배제하고 스펙추얼을 아주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런 홍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1위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2위 뭐 삼성그룹이나 CJ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워너비 기업들 로 유명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가 7.4%로 여기 공기업 중에서는 또 여기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한마디로 좀 물론 대기업이긴 하지만 그 대기업 중에서도 이 기업들이 관심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추얼 내가 좀 이런 부분이 딸려도 지원할 수 있겠구나. 나만 똑똑하다면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환상을 심어준 것이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분의 이 초준비생들은 어떤 기업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삼성과 SK 그리고 기아자동차 세 군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까지 갔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만 공부를 각 기업당 한 2주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관심 기업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군요. 그러게요. 의진 군은 예. 어땠나요? 뭐 저는 대기업 위주로 꼽는다면 먼저 이랜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좀 이 금전적으로 보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관심이 갔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인데요. 제가 평소에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위 선배들이 그곳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갔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LG U+인데 점점 회사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는 회사가 더 커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학생들의 관심 기업과 그 이유를 들어봤는데 네. 사실 관심 기업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집중 공략하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한 일입니다. 관심 기업을 설정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CJ 같은 경우 공채를 했을 때 뭐 밑도 끝도 없이 영화 쪽 뭐 이런 식의 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건가 보다 하고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건 충무로를 가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영화에 대한 소양을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영화들을 해외 영업을 한다든가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영화 쪽을 좋아하고 너무 하고 싶어 인 것과 좀 다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것도 직무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과 실제로 내가 야 이거 좀 있어 보인다 하고 싶다라는 건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관심격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지원자와 관심 기업이 서로 좀 엇박자가 되면서 불합격된 사례들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인데 롯데, CJ, 뭐 항상 대한항공, 뭐 이랜드 이런 기업들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선호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친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재 기업에 굉장히 집착들을 하거든요. 특히 여성 문과생들한테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주류 뭐 이런 업계들. 그러니까 물론 훌륭한 업계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산업에 많은 볼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수출 주력 제품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산업체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옷만 팔려고 해요. 만약 내가 마케팅을 하면은 광고라든가 미디어 이런 데만 집착을 하게 되는데 화학 촉매제를 팔기 위해서 태어난 친구는 없고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구직자들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이 나쁜 기업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하고 좀 고려를 걸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무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취업 전략을 좀 선회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확률도 더보다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 공채 결산 베스트 5, 3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2위 확인해 볼게요. 네, 2위는 한국사입니다. 네, 한국사. 네. 깔끔합니다. 예, 홍쌤께서 한국사를 베스트 2로 뽑힌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저도 요즘 이것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역사하고 세계사 교과서 다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러니 뭐 구직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많이 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능 시절 배웠던 한국사가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SK, GS 등 다른 기업들의 필기 시험에서 실제 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이제 한국자 스터디도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되는 내용들을 챙겨야 되는 시기로 이제 변화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최근 한국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구직자들, 취준생에게도 참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뭐 남다른 대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수장군? 네, 저는 다행히 고등학교 때 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예. 좀 그래도 남들보다 편하게 할 수 있었고 그때 또 자격증이 있어요? 네, 한국사 자격증을 그때 고등학교 때 땄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역사에 관련된 만화책을 보거나 약간 드라마를 보는 식으로 다시 기억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저번에 노래방 가서 그 황산벌의 개백 이거 부르시더라고요. 예. 자, 일진 군은 어떤 준비하고 있나요? 저는 수창군과는 반대로 이 고등학교 때 한국사 공부에 소홀했던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도 신청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고 암기할 것도 많다 보니까 저처럼 기초가 부실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하게 됐는데 한국사가 더 많은 기업에 퍼지기 전에 빨리 취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그렇다면 한국사에 대해서 지원자의 어떤 역량들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나와 있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SK 같은 경우에는 총 460문항 중에서 한 10문항 정도를 한국사 이제 할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 전에 SK그룹이 공개한 그 예상 문제 유형들을 보면 역사 문항 난이도는 정규 교과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유산 천마도가 공개된 지역을 한국 지도에서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융합형으로도 문제가 됐었고요. 뭐 박혁컷의 신화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현대 문화에 따라서 또 관련된 여러분들이 의견들을 묻는 내용들. 삼성도 이번에 뭐 지금 인적상 5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가 역사 파트로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뿐만 아니고 또 현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역사 문제들 출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다행히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SK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한 15문제 정도를 역사에 할애를 했는데 한 3등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근현대사.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역사 파트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근현대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출제가 좀 3분의 1 정도 됐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차피 또 글로벌의 삼성이기 때문에 한국사 외적으로 이제 세계사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출제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국사의 일반적인 부분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빗살무늬 서기 몇 년도에 나왔지 뭐 연도 외울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역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금 구직자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단결되는 부분들도 떨어지고 예전 같은 그런 끈끈한 같은 신입사원들끼리의 동기에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역사를 기업에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좀 보기 위한 그런 일환도 같이 좀 속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대표님도 이 한국사 관련해서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뭐 상중하로 나눠서 네. 하급 실력은요. 제일 좋은 거는 맹꽁이 서당이 아닌가 싶고요. 맹꽁이 서당. 네.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이제 세계사적인 소양을 키우는 거라면 맹꽁이 서당은 이 국사,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어렸을 때 그 만화책이거든요. 네, 맹꽁이 서당 모르시는 척 하시는. 자, 그래서 맹꽁이 서당 같은 만화책을 통해서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급 정도 되시는 분은 EBS 같은 거 있죠. EBS의 그 역사 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급은 실제로는 그 팩트를 물어보는 건 아니라서 그 직무적성에 나오는 건 그렇지만 또 면접이라든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써야 되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팩트를 가지고 발전시켜 생각하는 연습까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다양한 조언들 들어봤고 맹꽁이 서당 모를 리가 있나요? 얼마나 재밌게 봤었는데. 아니 그나저나 저희가 이걸 좀 그냥 넘어가서 안 될 것 같은 게 실제 출제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류의 문제들이 나오나요, 홍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실제 이제 어느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이 과거 시험에 출제했던 예전에 나왔던 그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법 이런 역사적으로 사실에 있었던 퀘스천을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동일하게 물어보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의 그 거북선, 공학도의 자질과
취업과 관련돼서 역사 속에 본인이 스스로 발명품을 하나 선택한 이후에 제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경우에는 역사적 지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통찰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관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취지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GS그룹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출제가 됐나요? GS 관련돼서도 한번 확인해 보면요. GS그룹은 2008년 그 GS 칼텍스, 지난해에는 또 GS 에너지 등에서 일부 계열사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 영역 평가가 도입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GS 건설, GS 홈쇼핑 등 전 계열사로 이제 확대 적용이 됐고요. GS 입장도 뭐 다른 기업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취업 준비를 초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예. 마지막 베스트 5 1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 공채 결산 베스트 1입니다. 탈스펙. 네. 아주 굵고 짧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나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탈스펙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당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국내 이른바 이제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이런 탈스펙을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열린 채용 방식에 대해서 구직자들도 굉장히 좀 선호한다.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구직자들도 이런 방식을 더 좋아한다라고 네. 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입장도 맞고요. 그다음에 구직자들의 입장도 맞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할 때 탈스펙, 스펙 없이 취업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탈스펙이라는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점점 강해지면 강해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일 테고 탈스펙 뭐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 취업할 때 우리 두 분의 입장 진짜 이것만큼 삭제돼야 된다, 탈피돼야 된다 세 가지만 한번 꼽아볼까요? 우리 수창군부터. 네, 저는 어학연수, 학벌 그리고 봉사활동 3개를 꼽았는데요. 네.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 노력보다는 집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 나중에 갔다 와서도 별로 이 사람이 어학연수 갔다 와도 별로 는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별로 좋은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없어져야 되는 스펙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학벌 같은 경우는 자기 고등학교까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대학 생활 동안에 했던 것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학벌은 좀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네.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스펙으로서는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의진 군도 좀 네. 짧게 소개해 볼까요? 네, 저는 먼저 학벌을 뽑고 싶은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 덜 공부한 건 맞긴 한데 사실 학교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학벌을 뽑고 싶고 두 번째로는 편입 여부인데요. 이 학벌을 많이 보는 기업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편입을 했는데 막상 이력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편입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나 감점이 된다면 네.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주위에 친구들 중에 편입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보면 네. 그런 점들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편입 여부고 마지막으로는 성별입니다. 뭐 사실 제가 남자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요. 네. 주위에 이 여성 친구들이 방송에 나오면 꼭 이야기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 남자인 게 스펙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성별도 역시 토익 성적처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회는 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탈스펙 채용을 위해서 구직자들 그리고 또 기업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2부 저희 또 준비할 시간이죠? 맞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이어지는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에서는 여름방학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